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지난번 강의에는 무선 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리고 많이 봐주셨고 또 질문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배터리를 어떤 거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인터피어런스, 그러니까 RF적으로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하는 것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쉬어가는 시간으로서 어떤 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환경과 또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어떤 홀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전문가로서 세상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깐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동영상을 보셨는데 콜로세움이라는 홀에 대한 어떤 동영상이에요. 멋있죠. 뭐 무대가 관객석이 앞으로 나와서 그 공연을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 엘리베이션이 돼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거기다 이제 의자도 만들 수도 있게 해놓고요. 뭐 다양하게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리뉴얼 하게 된 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홀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한 홀이에요. 아주 예전서부터 만들었던 홀이었지만 2003년도에 새롭게 이제 단장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오프닝 쇼를 셀린 디온이 했어요. 오랫동안. 그만큼 이 홀 자체는 세계 정상급 그러니까 뮤지션들이 쓰는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정상급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03년도에 그때 당시 리노베이션 한 이후에 2019년도 그러니까 올해에 새롭게 다시 리노베이션을 한 거예요. 오디오, 영상, 조명 이 모든 거 무대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씩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이제 확 바꾸는 거죠.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2019년 리노베이션 한 이후에 오프닝 무대를 전이라는 락 밴드가 이제 오프닝 공연을 했어요. 뭐 전이라는 밴드를 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미국 내에서는 가장 유명한 락 밴드예요. 미국 내에서는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은 뭐 부활 아니면 015B 저 옛날에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팀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고 여기서 유명한 사람이 그 닐손 기타리스트 있잖아요. 유명한 싱어송라이트 겸 이제 기타리스트. 뭐 원년 멤버로서 아직까지 공연을 하고 있는 전이라는 락밴드예요. 아무튼 그 행사를 통해서 이제 뭐 지금 보시는 와 어마어마하죠. 뭐 이렇게 이제 공연을 했던 거였고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지금 저는 이제 이걸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제 스피커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에 있는 스피커가 달려 있고요. 가운데 우퍼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퍼하고 프론트필이죠. 프론트필 스피커가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스피커가 어떤 스피커가 달려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003년도에 리뉴얼할 당시에 이 홀에서는 다 메이어 시스템으로 다 한 거예요. 메이어 시스템으로. 그리고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가 메이어 시스템으로 다시 바꾼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비하면 새로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 관리라든지 뭐 프로세서라든지 뭐 AVB 뭐 그 네트워크라든지 뭐 다양한 기술이 들어간 거를 적극 활용해서 이제 시스템을 보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 스피커가 그러니까 트윈 어레이라는 거 양쪽으로 있다라는 뜻이고요. 16개의 라이온이라는 모델, 그러니까 시리즈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온이라는 게 엘리어 패밀리 시리즈의 어떤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가장 하이 레벨에 있는 스피커를 이제 집어넣은 거고요. 센터에는 12개의 리어파드, 그러니까 이제 프론트 필의 스피커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메이어 스피커를 왜 쓰냐? 최고의 공연장이니까 당연히 최고의 스피커를 써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이어 같은 경우는 렌탈 쪽에서는 거의 메이어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메이어를 쓸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메이어는 상당히 비싸요. 고가의 브랜드예요. 고가의 브랜드고 일반 대중적으로 쓰기가 좀 어렵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의 렌탈 팀이라든지 많은 음향 엔지니어들이 메이어 제품을 선호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두 가지요. 릴라이어블.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이 믿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구성. 롱거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견고함, 내구성, 이 두 가지 때문에 메이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공연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뭐 렌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받고 그 시설을 해주고 공연을 하잖아요. 공연 주최 측도 돈을 받고 공연을 한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음향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 데미지는 고스란히 음향 담당자한테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렌탈 쪽 같은 경우는 메이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안 생겨요. 예수명이 16년이다 라고 하면 그 16년 동안 거의 문제가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신뢰를 주는 거예요. 이제 음향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막 공연 중에 갑자기 뭐가 잘못됐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렌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락밴드 같은 경우 뭐 소리가 뭐 꽝꽝 들어가는 아주 비트가 강한 뭐 악조건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렌탈 업자들이 하잖아요. 또 야외, 그다음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이런 습기가 많은 곳에 이런 곳에 악조건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피커를 써야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써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이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떤 실내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락밴드처럼 아주 강한 비트 엄청나게 이제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메이어를 꼭 써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럴 필요는 좀 솔직히 없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용도에 맞게끔 여러분들은 스피커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메이어가 좋기 때문에 나는 메이어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어느 교회를 가니까 뭐 그쪽 교회에서는 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어떤 딱 철학에 잡혀 있더라고요. 뭐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시설을 하게 된다면 그 용도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사용하는 용도가 얼마큼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내가 최대로 쓸 수 있는 게 16년이다, 15년이다, 20년이다 라는 어떤 내용 연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내용 연수 안에 여러분들이 공연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음향을 터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 주 소스들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이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한 어떤 스피커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더 자세하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라이온. 엘리어 패밀리의 어떤 라이온 새로운 모델이에요. 여기 이제 프로세서가 많이 들어갔을 거고요. 12인치 드라이버가 이제 로우 프리퀀시 쪽에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3인치 드라이버 하이 프리퀀시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온 같은 경우에 MW, WXT 뭐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90도, 110도, 110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커버리지에 따라서 이제 종류를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에는 이제 리니어 SPL, 지난번에 이제 스피커를 얘기하면서 SPL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잖아요. 저 핑크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핑크 노이즈 샀을 때 B 노이즈 같은 경우는 메이어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노이즈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했을 때 M 노이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무튼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어파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SPL 자체가 좀 떨어지죠. 예, 그럼 이제 허리드 커버리지는 110도로 고정되어 있고요. 두 개의 9인치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고요. 한 개의 3인치 드라이버가 있고요. 그러니까 레오파드는 좀 엘리오 패밀리보다는 조금 떨어진 어떤 제품군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먼 곳에 이제 전달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다가 이제 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 1100 그 LFC 그러니까 로 프리퀀시, 로 엔드, 그러니까 서브 우퍼 역할을 하는 이제 스피커죠. 이 스피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900LFC는 18인치 한 개가 들어있는 이제 앞에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8인치가 두 개가 들어있는 거고요. 900LFC 같은 경우는 18인치가 한 개가 들어있는 그런 이제 우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UPQ-D1 뭐 리나, 그다음에 UPM 1P 뭐 이런 것들은 뭐 언더 발콘이라든지 딜레이라든지 뭐 이런 용도로 이제 썼을 거예요. 뭐 이렇게 뭐라고 많이 설명을 하긴 했지만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홀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또 어떤 좋은 홀, 거기에 들어간 장비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 시스템 2부를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요. 다음번에 만날 동안 기대하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